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논평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흉악범, 이 흉악범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정한 대로 사형을 집행합시다 하는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의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지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형 집행을 생각합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 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 인권만 중요시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EU에서 시비를 건다고 사형 집행을 안 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참 웃기는 발상입니다. EU 유럽연합입니다. EU가 왜 미국, 중국, 일본의 사형 집행은 간섭을 하지 않고 유독이 우리 한국의 사형만 시비를 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라면은 징역 3년에서 5년 정도 선고할 수 있는 마약사범, 이 마약사범을 중국에서는 사형 선고를 지금 해가지고 사형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게 이 사형 당한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산하에 사형 집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1년에 한 번 연말에 심사해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게 주권이 있는 국가의 당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들이죠. 서울 분당에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으로 나이 60대 피해자 여성이 사망했을 때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최모 씨의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최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내사 상처에 빠졌던 60대 여성 A 씨가 오늘 오전 2시에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일 저녁에 경기 서현 AK프라자 분당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9명을 다치게 한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가지고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A씨는 당시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두 부부는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이 차량이 덮친 거예요. 참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면은 중국이 한국의 마약 사업에 대한 사형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틀 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사람이 사형 집행을 했다는 그런 전달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가지고 사형 집행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측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유감 표명을 했고, 정부는 사형 선고 이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했지만은 결국 중국은 강동성에 있는 광저우시 중국 인민법원에서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필로폰 5kg을 소지해서 판매 용도로 소지했었는데 2014년도에 체포돼 가지고 2019년도에 1심을 받고 2020년도에 2심에서 모두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재판이 3심제로 되어 있는데 중국은 2심제랍니다. 2심제면은 2심에서 사형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형이 집행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 한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59명이라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에 사형 제도는 있으나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형을 하도록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그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해태래요. 해태. 어떤 공동체가 존재를 하려면은 반드시 이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그 질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게 이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이 사형 제도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처하도록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려도 이 법무부 장관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59명이라는 사형수가 지금 우리나라에 깜빵에 있습니다. 이런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다 범죄자들이에요. 왜 범죄자들이나? 사형 집행이 법에 있는데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인데 괴로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또 언젠가는 또 사형을 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 50만 명 한꺼번에 다 할 겁니까? 지금 이런 경악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쩌면은 큰 범죄나 작은 범죄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범죄가 또 어디 있겠느냐고 또 탄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사형 집행을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도 멋대로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법은 있는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이것이 다른 나라들이 받고 우리나라에 뭐 인권하는 사람들은 사형 폐지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에는 사형 제도가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은 무용지물이다. 있으나 마나하다. 이렇게 떠들어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잘못 알려지기 딱 좋은 거예요. 국제사회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습게 만들고 범죄자들로 하여금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저지르도록 어쩌면은 이게 부추기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기는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초 이후에는 사형 판결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이나 김동민처럼 다수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아니면은 한 명 죽여 가지고는 사형 선고도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법이 이만큼 흉악범에 대해서 법이 이만큼 물컹해졌는 거예요. 물컹. 그런데 2011년에 들어서서 그 선고 기준이 더 엄격해 가지고 2011년 이후에는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어떻게 집행되겠어요? 흉악범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법이 운용되겠어요? 자, 가정해가지고 20명을 죽인 유영철이라는 자가 사형 선고는 받았어도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요즘 무차별 폭행 여기서 사람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발전되면은 무자비하게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형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제동장치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범죄가 더 양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살인을 결심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붙들리면은 검찰에게 붙들리면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붙들리면은 나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해를 했는데 막상 해놓고 나도 죽이지 않더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사형
정말 너무 물컹하기 때문에 법이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일면도 있다. 이런 뜻을 지금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남을 죽일 뜻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죽이면은 내 목숨 하나가 금방 날아간다. 그러면 네 죽고 내 죽는다. 이런 결기 아니고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형제도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나 지금 국가가 법이 물컹하다. 휴학, 강력범죄에 대해서 물컹하다. 다른 잔체이들은 말이지 그렇게 알뜰히 정리하면서 이 휴학범을 왜 이렇게 해요?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는 59명의 사형수들은 전부 다 남성들이랍니다. 그리고 이들 59명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통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59명이 60명이 하나에 3명씩 그 3명씩 딸린 가족 친지라 그래도 200명이 넘고 5명이라 그랬더면 300명이 넘는 거예요. 아마 이 몇 배쯤 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고 그 애통이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도 이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피살자 가족 중에서 이 살인을 당하고 나서 이 가족이 죽고 나서 정신병원에 갔다든지 아니면은 가정 파탄이 났다든지 나는 이렇게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고 자살을 했다든지 또 가정 파탄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이 사형을 왜 주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집계를 하면은 이게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이 사형수,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형수 59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요인들이에요. 피살자 가족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이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지금 요즘 어디를 가도 지금 많이 호응받고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냉철한 그런 판단력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 소속이고 법무부 장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이게 법 집행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몇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통령 자격 되겠습니까? 엄격하게 본인의 잣대에 들이대세요. 우리 사회에서 살인범의 인권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런 정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형태가 지금 살인범, 휴학범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그 살인범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은 유족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건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지금 아마 몇십 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었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한들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기 가족이 안 죽고 자기가 안 죽었다 이래가지고 뭐 지식인이고 또 종교인이라 이래 해가지고 사형수를 비호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역지사지를 들이대야 돼요. 뭐 그 사형수가 순화되어 가는 과정을 뭐 글러써가지고 뭐 미화하고 뭐 이러지만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아들 딸들이 당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법이 있으면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감형을 받아야지. 그런 자에 의해서 죽은 유족이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그 실상을 한번 알아보고 그런 말들을 하시라 이 말이야. 전혀 관심 없는 이런 미션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영화를 보게 되면은 살인범은 전기 의자에 앉혀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데 그 장면을 누구인데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 범인으로부터 살인범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유족들이 참관을 하도록 합니다. 참관을. 왜서 그렇게 그 사형수가 죽는 모습을 참관하게 하는가 하면은 그 사형수로부터 자기 죽은 그 가족들이 그 사형수가 전기 의자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유족들이 그나마의 그 마음의 정리를 하고 위안을 받고 위로를 하고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해 나간다 하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영철한테 그런 휴학범한테 당한 죽임을 당한 20명의 가족이 있든지 30명의 가족이 있든지 그것도
친한 친구들로 이렇게 하면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영영 무시한다 그러면은 이 법무부 장관의 소임이 너무나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다면은 그 조카도 있을 수 있고 동생도 있을 수 있고 얼마나 이게 참혹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유영철은 아직도 교도소에서 살고 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유가족이 이 피해자 가족이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왜 이런데 역지사지를 못 들어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통을 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형 폐지론자들이 꼭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당신 같으면 이렇게 참을 수 있겠느냐는 거야. 당신 부인이 강간한 사례가 강간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살인범이 사형 집행되는데 반대하겠느냐 이 말이야. 대답해 보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이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 아내가 강도, 살인, 강간을 당했다 해도 사형 확정이 판결됐다 해도 그 사형 제도는 반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 아내를 강간 살해한 자에 대해서도 사형 확정 판결에 반대할 것이라고 드라이하게 대답했던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 낙선했던 사람인데 오늘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글을 페이스북에 글을 읽어보고 저도 사실은 옳다고 생각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온 도처의 인기는 좋다 그러지만은 이런 부분은 꼭 바로 챙겨야 된다고 해요. 법에 있는 것을 해태해서는 안 되겠다. 법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장관이 돼야 되겠다. 이 살인자의 사형 집행 문제는 법에 있는 것을 집행하는 건데 왜 안에서 살아있는 자에게 엄청난 고문을 하고 그 고통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살인자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확정됐으면은 그걸 하지 왜 그 살인자들을 과잉보호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지금 그 사형을 잘 선고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지금 흉악범들에 대한 선고율이 선고 강도가 떨어진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와야 됩니까?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사형 집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이 부분은 너무나 법을 안이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네요. 다시 한번 사형 집행을 생각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은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 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죠. EU에서 시비를 건다고 사형 집행을 안 한다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말했는데 그것도 참 웃기는 발상입니다. EU가 왜 미국, 일본, 중국 사형 집행은 묵인하면서 한국에만 유독 시비를 건답니까? 최근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징역 우리나라 법체계에 따라 정도 되면은 징역 3년에서 5년 정도 선고할 마약 사범에 대해서 중국이 사형 선고를 하고 바로 집행해 버렸습니다. 그 사형 집행을 받은 사람이 한국인입니다. 법무부 장관 산하의 사형 집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1년에 한 번 연말에 심사해서 흉악범에 한해서 우리도 반드시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합시다. 그게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게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EU의 간섭에 흔들려서는 안 되지요. 그게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예. 멋진 하루 되십시오.